20세기 넘어가죠. 세계 경제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구조도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구조도는 저희 지금 세계 경제사 시대구 대분기의 시기구분 거기서 20세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20세기 이야기 뭘 나올까요? 20세기 개발 정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발 정책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려줘요. 처음에는 그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뭐 표준 4개 전략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뭐 철도를 놓고 철도를 해서 국내 교통 인프라를 까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만들고 뭐 교육을 진흥을 하고 그리고 뭐 관세를 놓고 은행을 만들어 돈을 주입하고 이러면 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왜 안 되나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기술은 선진국에서 발전을 했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선진국은 개도국하고 상황이 달랐어요. 시작이 영국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했던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최고로 이제 인건비가 비쌌으니까 그 당시에 저임 국가에서는 그 선진국의 기술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도국에서는 임금이 싸고 자본이 비쌌거든요. 선진국은 어떻죠? 선진국은 임금이 비싸고 자본이 싸요. 돈이 많은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을 갖다 그냥 써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선진국은 점점 더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대신에 인건비를 아끼는 기술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트랙터로 이제 땅을 갈거든요. 트랙터 쓰는데 트랙터 한 대에 뭐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나갑니다. 근데 1억을 갖다 놓고서 쓰려면은 그 대비하고 1억짜리 트랙 대신에 딴 거 쓸 수 있는 게 좀 비싸야 돼요. 한국 같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갖고 트랙터 쓰는 게 낫는데 한국 말고 뭐 미얀마라든가 뭐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싼 나라 가게 되면 트랙터 쓰는 게 전혀 안 맞아요. 타산이. 좀 인건비가 비싸니까 미국은 저희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이제 무인 트랙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명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 것도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좀 비싸야 되는데 장비들이. 근데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영국이죠. 영국이나 유럽, 미국 빼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기술들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거기가 또 더 문제는 선진국 따라잡을 만큼 이렇게 빨리 도입하지도 않아요. 저희 배운 거 있잖아요. 옛날에 동도서기. 동도서기? 동양의 도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은 배워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과 함께 정신이 같이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민 평등 뭐 이런 거 막 들어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도입을 했죠. 그리고 막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네 문화에 맞게 적용을 했는데 딴 거 동도서기 뭐 이딴 소리 하다가 이제 쓸려버립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하다가 나온 것이 빅푸시 전략이에요. 빅푸시 전략 뭐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갖다 한꺼번에 이용을 해요. 계획 한꺼번에 뭐죠?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일본, 한국, 대만, 중국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뭐 어쨌는데 러시아 이제 여기서 러시아는 옛날에 제정 러시아라고 그 황제가 통치했던 러시아가 아니고 소비에트 연방을 얘기를 해요. 소련이죠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소련에서 이 빅푸시 전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는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죠? 처음에 이렇게 막 철도도 깔고 공장도 짓고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뭐 나올 제품을 사용할 뭔가 또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예시로 들면 철강을 얘기를 해요. 철강 공장을 일단 짓고 철강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하죠? 철도 나오겠죠. 이것을 철도로 같이 깔고 같이 쓸 수 있게 바로 그리고 나서 철강을 쓸 또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 철강을 갖다 또 공장도 짓고 이걸 도로도 놓고 뭐 전제품도 만들고 이거 한꺼번에 다 짓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나왔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이제 철강장이 조금 생기면은 뭐 수요가 생기면 그때 철강장도 늘리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짓고 왕창 해버려요. 도로도 깔고 막 모든 것이 다 한꺼번이죠. 근데 이게 될 리가 없거든요. 원래는 뭐 이익은 맞춰갖고 하니까요. 보통은. 근데 중앙계획 우리 같으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다 철도도 깔고 한꺼번에 이제 국가 건설을 진행합니다. 무슨 국가 건설이 뭔데요? 하면 대학교도 짓고 초등학교 짓고 뭐 다 짓고 도로도 다 놔버리고 거기다가 뭐 전선도 막 깔고 뭐 회사도 만들고 운송회사도 만들고 막 철도도 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확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서구가 막 300년, 400년 동안 깔 거를 우리 막 한 50년만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걸 빅푸시 전략이라고 해요.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성장도 되게 빨라집니다. 딱 그때만. 왜? 빅푸시하고 따라잡을 때까지만. 그리고 이미 서구가 다 한 걸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구가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대로 흉내만 내면 돼요. 그걸 러시아도 이렇게 했고요. 러시아가 하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일본은 그걸 해냈어요.
자기네가 맞춰 기술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죠? 우리 일본을 뺏겼어요. 그쵸? 대만도 역시 일본을 같이 뺏겼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를 뺏겼어요. 중국. 이럴 수 갖고 걔들 쫓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세기가 되면은 안 맞는다는 걸 이제 느끼고 맞추려고 이제 계획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었냐?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그 중에 이제 빅푸시 전략을 쓰는 여러 나라 쭉 온 나라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이 직전까지 일본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 하다가 1990년에 무너졌는데 무너지게 아니라 멈췄죠.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좀 더 갔고요.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조금 더 발전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성공을 하게 되면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탈산업화 되기 전에 중국은 세계 수위에 아주 선두권에 있는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이제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추 돌아간 것 같죠. 그래갖고 뭐랄까요 트럼프 황제께서 이거 좀 되게 싫어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원래 모습 돌려보니까 원래 모습이죠.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어하는 거죠. 자 시기구분을 봤습니다. 저희가 중상주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추격의 시대 19세기죠. 추격이라는 건 영국을 추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격의 시대였던 4개의 이제 표준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적용해갖고 서구 유럽은 넘어갔고 뭐 아시아 국가들은 탈산업화가 됐었고 밑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는 뭐 도입을 하긴 했는데 뭔가 망가져갖고 잘 못 살게 되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빅푸시 전략을 해갖고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막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망한 나라들도 있지만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가 하다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성공한 일본이 있고 일본을 뺏긴 한국이 있고 같이 또 대만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뺏기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반복될 것인가 이걸 저자께서는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